요즘 블라인드 채용을 법으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정말 크죠.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아예 못 보게 하자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무려 85.2%가 채용할 때 출신 대학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명 중 8명 이상이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 사람들 생각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학벌 차별을 법으로 막자는데 62.8%나 동의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언뜻 보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법으로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생각에 잠깐만요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조금은 도발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바로 그 부분을 흔드는 핵심 주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보통 우리는 학벌을 그냥 실력과는 상관없는 불공정한 간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처럼 이렇게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명문대라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실력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저자인 박남기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랑은 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이름값하고 졸업생의 실력 사이에 꽤 강한 연결고리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은 바로 이 연결고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진짜로 있다면요? 그걸 억지로 안 보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통 블라인드 채용의 성공 사례로 KBS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이걸 도입하고 나서 명문대 출신 합격자 비율이 70%에서 30%로 확 줄었거든요. 효과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표가 그 역설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예전부터 완벽한 블라인드 테스트였던 행정고시, 그러니까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는 시험이잖아요. 여기 합격자를 보니까 여전히 이른바 SKY 출신이 거의 70%에 육박해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저자는 그 차이가 바로 평가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좀 주관적인 면접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객관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출신 학교라는 정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과연 능사일까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걸 저자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모든 제품에서 브랜드를 떼고 팔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대학이라는 브랜드를 딱 떼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누굴 뽑아야 할지 기준이 모호해지죠. 그럼 지원자 실력을 검증하는데 돈이랑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고요. 지원자들은 어떨까요? 실력 자체보다는 면접 기술이나 외모 같은 포장에 더 신경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NCS 시험 준비한다고 비싼 돈 들여서 사교육을 받고요. 근데 그 학원들은 또 다 서울에 몰려 있어서 지방 학생들은 불리해져요. 면접은 솔직함보다는 얼마나 연기를 절하느냐의 싸움이 되고 심지어 채용 비리가 터지니까 결국 다시 필기 시험을 도입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면접 본 사람들의 81%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한 번 볼 때 평균 3번씩이나요. 이러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건지 연기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블라인드 채용이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진짜 문제, 그러니까 파벌주의를 직접 겨냥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무작정 가리는 게 아니라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특정 대학 출신이 1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채용 할당제 같은 걸 도입하는 거죠. 또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정말 그 정도의 고시펙 인재가 필요한 자리인지 직무 자체를 다시 한번 평가해서 인재가 엉뚱한 곳에 쏠리는 걸 막자는 제안도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쩌면 실력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말고 파벌주의라는 진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거죠. 결국 저자가 말하는 신실력주의라는 건 현재의 실력주의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능력들이 존중받고 그 능력들이 사회 전체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결과의 평등일까요? 아니면 기회의 평등일까요? 어쩌면 공정함을 위해서 우리는 성취의 증거들을 애써 외면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그 성취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